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알리바바입니다. 오늘 새로운 이슈가 떴죠.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알리바바의 지분을 대거 매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소프트뱅크의 지분율이 대략 3%, 3.8%대로 줄어들면서 이제는 더 이상의 대주주의 그런 행보를 보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대주주의 그런 지분 매각으로 진짜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초반에 알리바바가 급락하는 등 사실상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은 맞아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이는 극도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알리바바 주주들에게 매우 큰 수혜로 다가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예전부터 이제 알리바바의 그런 지분 매각, 그러니까 소프트뱅크의 알리바바의 지분 매각은 압도적인 호재가 될 것이라고 꾸준하게 좀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월 8일, 2022년도 2월 8일 글입니다. 자, 소프트뱅크의 지분 매각 이슈가 떴습니다. 2022년 글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알리바바 투자자들에게 최대 위기이자 기회인 이슈로 판단합니다. 중국 최대 기업의 대주주가 일본 기업이라는 점을 중국 정부가 결코 좋게 보지 않을 것이기에 언젠가는 불거질 이슈였습니다. 해당 이슈의 정점 혹은 막바지에 절호의 기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침 흘릴 만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꾸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전에도 만약에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의 지분을 대거 매각할 경우 주주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그 글을 텔레그램 방에서 좀 찾지 못했어요. 안 뜨더라고요. 이게 텔레그램 그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그 문구를 쳐야 되는데 그 문구가 좀 잘 생각이 안 나서 찾지는 못했습니다. 2022년 8월 5일 글이고요. 알리바바는 물론 중국 빅테크의 리스크의 정점을 선사할 수 있는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언젠간 불거질 일이었으며 최대한 빠르게 많은 비중을 터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도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의 지분을 매각했었죠. 현명한 투자자들에게 10중 8구 위기는 곧 기회로 작용하기에 최대 위기는 곧 최대 기회이기도 합니다. 해당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보유 지분 3분의 1에 대해 선불 선도 계약, 최종 매각 결정 시 소프트뱅크 즉 알리바바 이사 추대 못해 FT 알리바바 소프트뱅크 있게 했다. 한 시대의 종말. 이번 거래가 최종 매각으로 끝나면 소프트뱅크는 알리바바의 지분을 역대 최대로 보유했을 때에 비해 절반 이하로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프트뱅크 측 인사를 더 이상 알리바바 이사회 구성원으로 초대할 수 없고 소프트뱅크 재무제표에도 알리바바 실적을 기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빅테크의 주가 향방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의미하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고 실제로 소프트뱅크가 이제 알리바바의 지분을 털게 될 경우 저는 호재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었고 드디어 오늘 이제 대거 이제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이제 소프트뱅크의 그런 지분율이 3%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도 이제 우리 좋은마켓 분덕의 필승사단 토론방에서 이런 식의 글이 좀 올라온 것은 맞아요. 지금 보시면 단언컨대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스터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13일 이제 오늘 올라온 글이죠. 소프트뱅크 이제 알리바바 자녀 지분 거의 전량 처분, 중국 노출 비중 축소 이렇게 좀 했었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만 제가 극히 일부를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큰 자산가들은 거꾸로 중국에서 나오나요? 먹을 만큼 먹어서. 섹터는 다르지만 시대를 풍미한 종목들입니다. 틀린치님이 올려주신 차트랑 비슷하게 진행되다가 결국은 이건 다른 내용의 글이죠. 각자 수익 실현 등 표면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진영 갈등에 연관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정확히 알리바바의 손정희 지분 축소를 예상하고 분석해드렸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제가 질문 드렸고요. 중국 공산당이 주요 기업들의 미국 진영 지분을 축소시키길 원한다는 것이었을까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찾아주셨습니다. 오! 찾으셨네요. 히응. 굿입니다. 몇 번 더 분석해드렸는데 해당 이슈로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기회가 커질 뿐입니다. 최대의 주주가 떠나니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겠죠. 긍정적인 손바뀜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과연 공산주의 정부, 독재주의 정부가 가장 이제 뛰어난 기업의 최대 주주가 일본 기업인데 이를 탐탁지 여길 리가 없겠죠. 따라서 중국 내부적으로도 아마 소프트뱅크의 그런 지분을 가지고 굉장히 태클, 견제들이 많았을 것이고 저는 소프트뱅크가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정학적 이슈,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엔 알리바바의 지분 대부분을
대거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에서 혹은 중국 쪽에서 알리바바의 성장 혹은 알리바바의 지분 관련된 견제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알리바바의 움직임, 알리바바의 성장성이 훨씬 더 가벼워졌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자, 연봉으로 보겠습니다. 연봉으로 봤을 때 2014년에 알리바바가 IPO를 했죠. 근데 2014년에 알리바바가 IPO한 가격보다 지금 오히려 더 저가에 있어요. 사실상 2014년 가격보다 더 저가에 있고, 그러니까 2015년, 2016년의 주가와 지금의 주가는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제가 딱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게요.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가장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6년 당시에 비해서 알리바바는 10배가 성장했어요. 매출도 10배, 영업이익은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당연히 훨씬 더 많이 성장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비슷해요. 네, 16년에 비해서 알리바바는 10배 이상 커졌지만 주가는 비슷합니다. 얼마나 알리바바의 주가가 현재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알리바바의 미래가 완전 불투명하고 망할 기업이고 이러냐?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인 것들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알리바바는 중국 시장에서의 그 1등 클라우드 기업 혹은 1등 물류 기업, 1등 유통 기업, 1등 온라인 커머스 기업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다른 국가에서도, 해외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알리바바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쿠팡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알리바바가 대한민국에 직접적으로 진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팡, 네이버에 더해져서 알리바바라는 그런 웹사이트가 만약에 한국에도 진출이 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쿠팡과 네이버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온라인 커머스에 대해서 분석을 좀 깊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팡과 네이버의 많은 물품들, 특히 공산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팔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떼와서 한국의 소비자들로 연결시켜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쿠팡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국에서 뭐 공산품 마이크를 만약에 10,000원에 팔고 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져옵니다. 한국으로 가져와서 얼마에 파느냐? 대략 80,000원에서 100,000원에 팔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마진이 부는데, 이렇게 팔 수 있는 딱 하나의 이유는 결국 알리바바가 직접적으로 한국에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국처럼 제조업 기반이 잘 되어 있고 물류 기반이 상당히 잘 되어 있음에도 알리바바의 직접적인 진출은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것인데, 만약에 알리바바가 남아시아던가 중동, 동남아시아 이런 개발도상국에 진출했다면 과연 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알리바바는 이들 국가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매년 1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알리바바 매출에 대략 다른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인데, 이런 것들이 매년 100%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비중이 올라오고 있어요. 따라서 알리바바를 이제는 중국 내수 기업이 아니라 사실상 글로벌 기업으로 커가고 있는 시발점에 지금 막 이제 도착해 있다는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상 현지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뭐 라자다라던가 알리익스프레스, 트레드율 혹은 다라즈 이런 기업들, 이런 사업 비즈니스가 매년 100%씩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도 1등이 현재는 아마존, 아마존 AWS죠. 아마존이 대략 한 35%,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입니다. 대략 한 24% 정도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대부분은 구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구글이 아니라 알리바바예요. 대략 한 10% 비중으로 알리바바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아 시장에서는 물론 이 아마존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부분 미국 혹은 이제 선진국들 위주로 시장 개편되어 있는데, 알리바바는 대부분이 아시아 시장에 편중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주목할 점이 클라우드 시장의 압도적인 성장성이 바로 중국 시장 혹은 아시아 시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클라우드 시장이 20% 이하로 성장성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아시아 시장은 50% 내외로 성장성이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알리바바가 아시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앞으로 이러한 판도가 고착화되거나 오히려 알리바바의 약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아시아 시장에서 알리바바는 25% 이상, 대략 한 26%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로 아마존이 이루고 있는데, 아마존은 점유율이 15%예요. 알리바바가 26%이고
아마존의 15%입니다. 따라서 아시아 시장에서는 알리바바가 압도적인 그런 성장성 혹은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주목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알리바바라는 개인적인 기업, 개별적인 기업이 10배 이상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드디어 일본의 대주주가 알리바바로부터 떠났다는 점.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중국 내부에서 알리바바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라던가 혹은 실질적인 이유가 대부분 사라졌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사실상 중국 정부에서도 반기업적인 면모를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매우 강력하게 보였다가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친기업 혹은 개방 정책을 매우 가파르게 펼치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혹은 중국 시장에 대한 개방성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알리바바 혹은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실제로 올해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중국의 빅테크 기업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함으로써 약간 40% 정도의 그런 수익을 냈었죠. 그 이후에 매도를 했었고요. 다시금 이제는 주목할 때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이고 아마 꽤나 좀 유의미한 그런 흐름이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 member분들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어제 수익 인증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더리움은 수익률이 한 60%? 한 50에서 60% 정도까지 올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레버리지에 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해 주시고 계시고요. 4월 11일이네요. 4월 11일에 안녕하세요 사부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 인증까지 해주신 모습이고요. 현재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기준으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그 상승세가 사실 나쁘지 않아요. 특히 이더리움은 조금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당연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